당신의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80%가 겪는데도 침묵하는 중년의 비극.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는가. 밤마다 땀에 젖어 잠에서 깨고 낮에는 집중력이 흐려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체중이 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성욕이 감퇴하는 일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로 치부하며 그냥 견디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 신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거대한 생물학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모른 채 방치한다면 당신의 삶의 질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 폐경 여성 10명 중 8명, 정확히는 80.3%가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실제로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비율은 고작 24.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75% 이상은 그저 견디고 있다. 참고 버티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니 그냥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40대 이상 남성 중 약 30%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50대에서 70대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30에서 50%까지 치솟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대 후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해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 8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년 이후 남성의 삶에서 체감하는 활력 저하, 성욕 감퇴, 만성 피로, 우울감은 단순히 정신적 문제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갱년기는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폐경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대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폐경 전후 수년간 평균적으로 4년에서 7년 동안 지속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로 50세 전후의 50%가 55세가 되면 90%가 폐경을 경험한다. 이는 거의 모든 여성이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생물학적 관문이라는 의미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은 다양하고 때로는 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흔한 증상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생리하던 여성이 어느 시점부터 생리를 자주 하거나 드물게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몇 개월에 한 번으로 주기가 띄엄띄엄 나타나다 완전히 생리가 끊어진다. 우리나라 여성의 50%가 안면, 홍조, 빈맥, 발한과 같은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을 경험하며 이 중 20%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다. 특히 안면 홍조는 여성의 75%가 경험할 만큼 매우 흔한 증상이며 일부는 최대 14년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면 홍조는 갑자기 얼굴과 목, 가슴 부위가 뜨거워지면서 붉어지는 현상으로 보통 30초에서 몇 분간 지속된다. 안면 홍조와 함께 피로감, 불안감, 우울,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주로 밤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다. 밤에 땀을 많이 흘려 잠에서 깨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낮 동안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수개월이 지나면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해 질 건조증이나 질 위축증이 나타난다. 질에 있는 수분이 건조되면서 성교시 통증을 유발하며 감염으로 인한 심한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빈뇨, 배뇨곤란, 요실금 등 비뇨기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 남성 갱년기는 여성처럼 급격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친다. 여성이 폐경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는 것과 달리 남성은 점진적인 호르몬 감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갱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뇌와 고안에서 만들어지며 신체 건강과 남성다움, 성생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성욕 감퇴, 발기부전, 성관계 횟수 감소 같은 성기능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
성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현저히 줄고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이 증가한다. 성 기능 및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감, 만성 피로, 우울증, 불면증, 근력 저하, 안면 홍조, 발한 등이 동반된다. 대부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특히 남성성 저하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우울함과 불안, 초조, 피로, 무기력, 의욕 상실 등의 기분 변화도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체내 세로토닌 분비가 함께 저하되는데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므로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저하된다. 왜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고 치료받는 사람도 적은가? 답은 간단하다. 여성 갱년기는 폐경이라는 급격한 변화로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진행되어 많은 이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기 때문이다. 의학계에서도 여성 갱년기에 비해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 증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갱년기는 이해도가 낮고 표현을 잘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갱년기를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생식 기능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스트로겐은 자궁과 유방뿐만 아니라 뇌, 심장, 혈관, 뼈 등 전신에 걸쳐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이런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주어 갱년기 증상이 유발된다. 폐경 전 여성의 심장과 혈관 계통 질병 발생률은 같은 연령 남성에 비해 10분의 1로 낮지만 폐경 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60대가 되면 남성과 비슷해진다. 골다공증 역시 남성에 비해 현격히 증가한다. 뼈에서 칼슘 등이 빠져나가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가 줄어드는 증상과 함께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인해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도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한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성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체지방 증가,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우울증, 불안감, 인지 기능 저하 등 광범위한 신체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지나친 음주, 흡연, 비만, 심근경색증,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의 병력이 있으면 남성 호르몬 생산이 15% 이상 감소하여 노화가 과속화되고 갱년기 증상도 심해진다. 이러한 신체 변화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간관계와 정신건강까지 위협한다. 여성의 야간 발한과 불면은 심혈관 건강, 대사 기능, 정서 조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남성의 지속적인 피로와 우울은 일상 기능 저하, 직장에서의 성과 감소, 가족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갱년기가 지속되는 기간도 생각보다 길다. 여성은 평균 1년에서 2년에 걸쳐 증상을 경험하지만 사람에 따라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남성은 평균 6년에서 8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며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생의 상당 기간을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여성은 일생의 3분의 1을 폐경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2030년경에는 폐경 여성이 전체 여성 인구수의 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역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정상치 이하로 감소될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남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갱년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갱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 여성의 경우 자궁이 있는 여성은 마지막 생리 후 1년간, 즉 12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으면 폐경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아무런 검사 없이 문진만으로 폐경을 진단할 수 있다. 반면 자궁적 출수술 등의 이유로 자궁이 없는 여성은 폐경 연령인 50대가 됐을 때 피검사를 통해 폐경을 진단한다. 생리를 하지 않아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난포자극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라디올의 수치를 확인하며 난포자극 호르몬이 40 이상,
에스트라디올이 30 미만일 때 폐경으로 진단한다. 남성 갱년기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새벽의 박동성으로 분비되므로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며 2회 반복 체열을 권장한다. 2회 측정을 권하는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개인차도 있고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영양 상태, 비만 등에 의해서도 분비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회 이상 측정하기도 하고 다른 원인이나 질병에 의해서 낮은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테스토스테론이 3.5ml 미만인 경우를 남성 갱년기로 판단하며 3.0ml 이하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호르몬 대체요법이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인체 내 생성이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것인데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면, 홍조 등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고 골다공증 예방 등의 이점이 있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고 비뇨생식기계의 위축을 예방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골밀도가 증가하여 골절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호르몬 보충요법이 폐경 후 골다공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요법은 폐경 후 피부의 탄력과 두께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 직장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할 경우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에 의해 과자극되어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궁이 있는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을, 자궁이 없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한다. 호르몬 치료 방법은 환자마다 다르다. 갱년기 초기의 여성, 조기 폐경 여성의 경우 주로 생리주기 제한법을 시행한다. 폐경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여성에게는 복합적 지속적 투여 방법을 사용한다. 자궁적 출수를 받은 여성은 주로 에스트로겐 단독 30일간 사용한다. 호르몬 치료 시점도 중요하다.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가 50세라고 했을 때 10년 이내 받는 것이 가장 좋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동맥경화증 등으로 혈관에 나쁜 변화가 시작돼. 호르몬 치료를 하면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혈관이 건강할 때 호르몬 치료를 해야 에스트로겐이 혈관 건강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한마디로 호르몬 치료는 양날의 검이다. 시기에 맞게 잘 쓰면 약,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폐경 후 10년 이내 호르몬요법은 심혈관 사망 위험도를 48% 감소시키며 관상동맥 칼슘 지수와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호르몬 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 같은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있었던 사람은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 요법을 권장하지 않는다. 간부전증이 아주 심한 경우, 현재 담낭 질환이 진행 중인 경우, 혈관 색전증이 있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피정상,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 정확하게 검사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한다. 남성 갱년기 치료의 목표는 부족해진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고 신체 기능과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호르몬 치료 외에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갱년기에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삼가고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유제품 등의 고칼슘 식품을 섭취하고 매일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술과 탄산음료를 되도록 삼간다. 저지방, 저염식을 실천하여 심장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매주 3회씩 매회 적어도 2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뼈가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산책, 수영 등 몸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갱년기가 되면 식욕이 증가할 수 있고 기초 대사량이 현저히 낮아져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50대 이상 여성의 영양권 장량인 1800kcal에 맞춘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 비타민C, 2등 항산화 식품인 올리브오일, 브로콜리, 아보카도, 케일 등을 섭취하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하루 먹는 총량 중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로 먹으며 하루 2030g의 섬유소를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갱년기에는 비만이 동반되기 쉬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열량을 줄일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함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채소와 과일, 발효 유제품 섭취를 통해 보충한다. 갱년기 여성은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유방검진, 부인과 진찰, 자궁경부암 검사 및 필요시 골밀도 검사 등을 시행하기를 권장한다. 월경주기나 양이 불규칙해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규칙한 질,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갱년기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갱년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조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면 본 치료가 필요한지 조기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호르몬 수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립선 촉진 및 초음파 촬영, 골밀도 측정 등의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컨디션이나 시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받을 때는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체열하고 반복해 검사할 것을 권한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ml 이하이고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남성 갱년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고통받으며 버텨내야 하는 시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중년의 신체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을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만성 피로, 우울장애, 심혈관 질환, 대사 이상 같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갱년기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 갱년기의 경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갱년기의 경우 이해도가 낮고 표현을 잘하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폐경 여성 10명 중 8명이 증상을 겪는데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4명 중 1명도 안 되는 현실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폐경 여성의 대부분인 70% 정도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갱년기는 여성으로서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폐경이라는 신체적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외에도 여성으로서의 역할, 여자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에도 변화를 맞는 시기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남성성의 저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성기능 및 활동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남성으로서 성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박탈감이 더해져 심리적 충격을 받고 부부 성관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남성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갱년기가 끝나고 노년기가 되면 몸이 완전히 적응되어 갱년기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100세 시대, 인생의 반을 살아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의 폐경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시기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 몸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던 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증상과 질병이 도미노처럼 찾아올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해야 한다. 실제로 심한 갱년기 증상을 겪었던 한 52세 폐경 환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및 주요 여성암 선별검사, 골밀도 검사를 시행한 후 안전하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후 그녀는 무엇보다도 가장 괴로웠던 갱년기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골밀도 개선과 함께 피부결 개선 또한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창회만 다녀오면 다시 불안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유방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심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다. 과연 괜찮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건강에 이로운 호르몬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갱년기는 결코 그냥 나이 탔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 모두의 삶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무기다.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증상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전과 이후의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의료적 개입과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고려된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전에 테스토스테론 수치 측정, 생활습관 점검, 정신건강 상태 평가, 수면 패턴 분석 등이 필요하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일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 등 전인적 건강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으로 생활에 활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자.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특히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으로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환이 있으면 질환에 따른 치료를 하고 담당 의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면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라.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마다 땀에 젖어 깨는 일, 집중력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는 일, 성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밀려오는 일, 이 모든 것은 몸이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외침이다. 이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미덕이다. 갱년기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30년, 40년의 삶이 달라진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중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